스튜디오 949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949는 새학기 또 개학 개강 기간을 맞이해서 특별한 시간 마련했죠. 앞서서도 예고해 드렸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어린이날이 있는 5월까지가 이제 연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3, 4월은 이제 본격적으로 등하교가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우리 어린아이들은 신학기 적응 기간이고요. 또 5월에는 야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 중에 하나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담 전에 여러분의 또 문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주변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스쿨존의 모습들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봤던 불편한 모습들,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보행자들이 꼭 지켰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혹시 이야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또 몰랐던 사항 있으시면은요. 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저희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으로 가는 길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의 김우석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늘 또 도로에서 또 시간 나실 때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십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의 교통과 조한기 경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도로교통공단의 김우석 교수님부터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운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그 어린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진행이 될 건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을 좀 변화시키는 어떤 시간이 되고 안전을 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또 부산 남부경찰서의 교통과 조한기 경감님 오늘 아침에도 또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근무복 그대로 나오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린이 보호교육의 그 교통 그 법규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모르시는 거를 있으시면은 궁금한 점 우리한테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TVN 긴급정보 하나 전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김종덕 통신원의 제보인데요. 대영로 영주 사거리에서 부산 터널 방향입니다. 가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추돌 사고 발생해서 지금 서행 흐름 보이고 있다고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사고 소식이 유난히 많습니다. 더 이상 사고 소식 들리지 않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3월 새 학기부터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김 교수님께서 답해 주실까요? 네, 이제 며칠 전에 지인이 아내가 아이의 선생님으로부터 애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요. 큰 사고가 당한 것이 아닌가 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부모로서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것이 큰 소망이겠죠. 그렇죠. 사실 어린이는 이제 어린이가 개학하는 3월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초등학교도 새 학기를 맞게 되죠.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의 경우는 개학 초기인 3월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입학 후 일주일 정도는 이제 어머니나 가족 구성원들의 등 보호자가 같이 등의하고 해서 교통안전에 신경을 써주죠. 네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혼자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도 자주 노출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동행하는 동안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정해주는 것이 좋고요. 네. 또한 3월부터 5월까지가 학교의 적응기이기 때문에 사고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조한기 경감님께서는 새학기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보시니까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월은 겨울 동안 추위에 움츠렸던 어린이들이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어린이들이 야외 활동을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문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제가 지난해는 아직 통계가 지금 정확하게 안 잡혀서 네네. 제가 한 7월 정도 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15년의 경우를 보면요. 전국 사고가 어린이 관련 사고죠. 12,000건이고요. 사망자가 65명이고 부상자가 15,000명이었습니다. 네. 부산 사고는 540건의 사고 발생해서
6명이 사망하고 632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이게 어린이 교통사고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이 너무 마음이 교통사고입니다. 아프네요. 예. 네. 월별로 봤을 때는 이제 전국적으로는 1, 2월의 경우는 사고 건수가 700건에서 네. 3월부터 5월에 각각 950건, 1000건, 1300건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방학 기간이 이제 7, 8월에 1200건, 네. 그리고 가을철 사고도 1778건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사망 사고 역시 3월에서 5월, 그리고 7월에서 8월 방학 기간과 10월 가을철 사고가 제일 많았습니다. 네. 부상 사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에 따른 부산의 경우도 전체 사망자 6명 중에 3월에서 5월에서 방학 기간 7, 8월, 10월에 각각 발생했고요. 네네. 건수와 부상자 역시도 같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고 유형별로 보면은 차대 사람과 차대차, 그다음에 차대 단독 사고로 이제 사망 원인을 보면 차대 사람이 42명, 차대차가 18명, 차량 단독이 5명으로 차대 사람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차대 사람의 사망 사고를 보면 4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횡단 쪽의 사고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차대차 사망 18명은 충돌이 가장 많았고요. 네. 차량 단독 사고 역시 5명 중 충돌로 사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법규 위반 운전자가 이제 어떤 법규를 위반했냐 보니까 사고 건수와 사망자를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고 60%고요.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사고가 1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고 시간대별로 보면 전국이나 부산의 경우 네. 12시에서 18시에 가장 사망 사고와 부상 사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도 8명이 사망했는데요. 네네. 횡단 중 사고가 6명, 보도 통행 중 1명, 기타 1명인데 운전자 법규 위반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보면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이 5건이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2명입니다. 신호 위반 또 1명도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개학을 해서 정신없이 바쁜 기간인데요. 또 우리 조한기 경감님께서는 늘 아침 시간에 가장 바쁘시잖아요. 예. 예. 최근에 그 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스쿨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학교에서도 나오시는 그 학부모님들 특히 많이들 나오시거든요. 횡단보도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분들도 나와서 네. 길을 들고 하시는데 안전하게 해주고 그러니까는 사고 같은 거 이렇게 목격한 건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스튜디오 949 새학기를 맞이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특집 대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목격했던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편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스쿨존에서 우리 보행자, 운전자 여러분께서 꼭 지켰으면 하는 것은 어떤 바람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는 한통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전화 통화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621국에 9490번, 622국에 9490번 2대의 전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15분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15분 교통정보는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김예령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현재 중앙선지선 대동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은데요. 양산분기점에서 남양산 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양산 방향으로는 물금-나들목 3차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 주의하신다면 무난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본선 부산 방향으로는 산인터널 4차로로 막고 청소 작업을 하고 있고 더 지나 서귀매에서 북부산 요금소 갓길에서도 교량을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제2지선은 장류에서 가락까지 원활하고 반대 서부산 나들목에서 냉정 방면으로도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언양 휴게소 42km 지점 2차로에서 차선을 도색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신다면 정체는 없는 상태고요. 대구 부산 고속도로는 동대구 방면으로 상동에서 수성 가는 길 막힘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갑니다. 신은지 리포터.
네, 먼저 부산 울산 경주 지나는 7번 국도 쪽으로는 월평고개에서 덕계사거리 지나는데 순조로운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 입실북교차로에서 불국사역 앞 사거리 지나는데도 제속도 충분히 내며 지나실 수 있겠고 35번 국도 금곡에서 언양을 지나 경주 오고 가는 각 방향도 전반적인 주행 여건 괜찮습니다. 대적임에 청원 지나는 14호선의 경우에는 신대적 교차로에서 전화교 교차로까지 양방향으로 차량 흐름만 꾸준한 정도고요. 부산 진해 창원 지나는 국도 2호선 따라서는 진해 새마을 사거리에서 풍호투 등 사거리 지내는 데는 서행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국도 정보였습니다. 스튜디오 구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학기를 맞이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특집대담 어린이 교통안전으로 가는 길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혹시 불편한 사례가 있으셨다면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여러분의 의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도로교통공단의 김우석 교수님 또 부산 남부경찰서의 교통과 조한기 경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새학기 교통사고의 원인과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쭉 살펴보셨을 때 주로 어떤 장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던가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요. 네. 이제 사망자 65명 중에 시도가 22명이고요. 시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네. 그다음에 특별광역시도가 20명이고 일반국도가 8명. 지방도 3명, 고속국도 3명의 수로 나타났고요. 거의 대다수가 이제 차대 사람인 사고인 42명이 횡단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8명은 차대 차사고로 차량당도 다수 5명이 사망했는데요. 여기서는 안전벨트 미착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네. 결국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이고요. 그러게요.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 법규 위반을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40명이었고요. 네.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이 11명 사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전 부주의 또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차대 사람 사고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운전자 여러분들은 각별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 우리 경감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부산의 경우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세용차로 이런 사고가 약 70%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편도 1차로, 왜 편도 1차로가 있습니다. 학교가 전부 다 이면도로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약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린이가 활동이 많은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안전의식 부재, 그러니까는 좀 잘 살피고 그리고 네.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재가 결국은 교통사고 주 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우숙 교수님께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린이의 행동 특성이 어떠하죠? 이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지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습니다. 네. 완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눈높이가 낮죠. 그래서 시야가 제한돼 있고 또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서 종합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에 가려서 달려오는 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를 건너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통학버스가 아이들 태우고 내리는 중에 그 옆을 지나가는 차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게 법을 규정해 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통학버스에서 내려서 네. 앞으로 건너다가 네, 맞아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운전자가 교육을 받으러 오십니다, 한 번씩. 네네.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고 구석진 곳에서 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동차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거리 및 속도 추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골목길 이면 도로에서 갑자기 공이 굴러 나오면 반드시 아이가 뛰어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속도를 줄여 일시정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한 이제 성차선에 차량 주변을 살피고 운전자를 잡으셔야 되고요. 네. 항상 법규 준수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아이들은
등교시보다 하교시에 긴장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더욱더 학교 주변을 달리는 차량들은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손만 들고 지나가면 차가 그렇죠. 멈춰질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슈퍼맨 같은 어떤 히어로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보다 더 빠를 것이라는 그렇죠. 그런 순수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한기 경감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을 항상 직접 이제 단속하십니다. 그동안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둘 만한 그런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예, 작년 2월 달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오전 11시 10분입니다. 부산 인구 당감동에 보면 태화 현대아파트 지하차도 가기 전입니다. 네. 가야대로에서 가야시장 쪽으로 우회전 하면은 화물차 운전자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행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장소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5세 남아를 갖다가 역관을 해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요. 마찬가지 8월 달입니다. 여름에 화요일입니다. 12시 25분인데 점심시간대죠. 우리 작년에 이슈가 됐던 남부 간만동 소재 있죠. 네. GS 칼텍스 부산 물류센터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간만 사거리 방향에서 솔개다리 쪽으로 운행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RV 차인데 불쌍한 이유로 속도를 줄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신호를 갖다가 속도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그대로 직진을 하니까는 회전을 하면서 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그쪽에 좀 있었죠. 컨테이너 차량 같은 거. 네네. 그 좌측 후미를 갖다 충격했어요. 그 바람에 어린이 2명을 뒤에서 안고 타던 가족 4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어요. 이때 어린이도 마찬가지 나이가 몇 개월 되지도 않고 1년밖에 안 되고 그런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인데 이거는 오후입니다. 오후 3시경인데 강서구 명지동입니다. 그쪽에 국제 신도시 대박 노블랜드 1차 아파트인데 정문 앞에 보면 편도 1차로 도로가 있고 시내버스가 신호위반하는 사고거든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어린이를 갖다가 잘 보지를 못하시고 조서가 범보로 충격했어요. 원래 차가 느리게 되면은 역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김우석 교수님께서도 그동안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은요. 네, 이제 구진하다가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제 사상구의 한 아파트 사고 사례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 사고는 아닙니다. 네. 차량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이제 후진하는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입니다. 후진하는 승용차가 6세 어린이가 고양이를 잡으려고 몸을 숙여 차 밑을 보고 있는 순간에 후진하다가 충격에 병원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도 굉장히 너무 당황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한 건데요. 그런 사고가 있었고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방향전환 시에 이제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주변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지나뛰거나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다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어떤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학버스 기사가 이제 하차하던 어린이를 확인도 안 한 채 주행하다가 이 도복띠가 자동차 문에 걸려서 끌려가다가 주차된 트럭 후미 좌측에 충격하고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고들은 거의 다가 이제 급해서 사고 난 경향이 참 많거든요.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하교시 불법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학원차들이 보면은 이제 아이들 학교 시간에 태우러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분 사이에 굉장히 차가 많이 붐비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를 잠깐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를 빠져나온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한 택시기사가 속도 위반으로 사망케 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워낙 자동차들이 많으니까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참 주차장도 많고요. 넓고요. 또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552 애청자께서도요. 점포동의 동성초등학교 한라디발디 앞 골목도로입니다.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도 주차를 너무 많이 해서요. 통학 차량과
어린이들이 다니기 불편하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불법 주차한 차들이 많으면 그만큼 아이들이 차 어느 곳에서 튀어나올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네네. 방금 말씀하신 사고처럼 어린이들이 또 그 차 밑에서 놀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불법 주차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되겠고요. 주차장에서 차를 출발하고 또 주차할 때도 항상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어린이 교통사고는 이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또 스쿨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구역을 지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조한기 경감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어떤 통행 방법이 좋고 어떻게 지나가야 하고 또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예,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그런 것 때문에 어린이 사고가 많잖아요. 우선은 그 속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집 주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면도로의 경우는 속도 제한은 30km 이하로 지정되어 있고 그 빨간 저기로 해가지고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표지판 30대 있는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30km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동성 확보가 되어 있는 도로는 50km 이하로 주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네. 간선도로입니다. 속도 향이 어려워서 이제 60km 제한하고 있는데 규정속도를 지켜주셔야 하고 네. 우회전, 좌회전 시 그 좌우 사각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애들은 키가 작고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피셔가지고 운행을 하셔야 하고 네. 보호구역에서는 통행 제한도 많아요. 시간제 진입 금지 보셨을 겁니다. 제한한다고 돼 있고 4톤 이상 화물차 등 통행을 제한하는 곳도 많아요. 네. 대형 차례 지나가면 어린이가 그만큼 잘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제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네. 그리고 어린이 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아까 얘기하셨죠. 네. 네. 그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차의 앞뒤로 보행을 많이 하잖아요. 네. 뛰어다니기도 하고 네. 장난치면서 또 그렇게 다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정차를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시 속도 위반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20km 이하, 20km 이하는 이제 요거는 6만 원입니다. 벌점 15점이고 네. 20km 초과 40km 이하, 승합은 10만 원, 승용은 9만 원, 벌점이 30점입니다. 장난마치. 네. 면허정지 40점부터 나오죠, 1년에. 네. 그다음에 60km 초과, 승합 16만 원, 승용 15만 원, 벌점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점입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면허 취소가 되는 거는 121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초과했을 때 120점이면 상당한 거죠. 이렇게 많은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어린이 보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신호위반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은 벌점이 30점입니다. 승합은 13만 원, 승용 12만 원, 이륜차도 8만 원이나 해당합니다. 네. 특히 이륜차가 신호위반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통행 금지 및 제한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벌점은 없어요. 대신 승합은 9만 원, 승용은 8만 원, 이륜 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요거 통행 금지 및 제한 위반 벌점은 없고 그대로 맞고요. 네. 그다음에 주정차 아까 얘기하셨죠. 주정차는 벌점이 없습니다. 승합 9만 원, 승용 8만 원, 이륜 6만 원입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범칙 금액과 벌점이 일반 도로 위반 시보다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도 이제 횡단보도 통행 요령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하죠. 자, 정확한 횡단보도 통행 요령 등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가족 구성의 어린이들의 어떤 보호자인 가족 구성원들, 부모님들이 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대로 따라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만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도 손을 들고 건너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5가지 방법인데요. 먼저 서셔야 됩니다. 선다입니다. 네, 선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먼저 서야 됩니다. 서고 횡단보도 우측 화살표 측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살표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네. 차가 왼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오른쪽까지는 살짝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우측에 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본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손을 든다입니다. 네. 차가 오는 방향에 손을 들고 네 번째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횡단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차가 제대로 멈춰놓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 시선을 운전자와를 향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건너야 되는 거죠. 그리고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운전자와 시선을 마주보며 걷다가 중앙선을 건너기 전에
반대쪽을 바라보고 건너게 되면은 반대쪽 손을 바꾸고 반대쪽 차를 보고 건너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 신호가 있을 때고요. 이 얘기는 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행자 보호 불이행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 어린이가 건널 때는 반드시 차가 충분히 멈췄을 때 네.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가야 되지. 이제 저 차가 멈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어른이 있으면은 어른과 함께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튜디오 구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학기를 맞이해서 어린이 교통 안전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교통정보 전해 듣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30분 교통정보 부산지방경찰청입니다. 김양희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먼저 동서고간으로 도심 방면으로 감전 나들목에서 주례 방면으로 차량들이 밀려서고 있고요. 외곽 방면은 범내골 나들목에서 방음벽 터널 쪽으로 지체와 서행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도심 방면은 원동 나들목에서 수영 터널 지나는 데 서행되고 있고요. 반대 외곽 방면은 대연 터널에서 광안 터널 구간 지체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원동 나들목 지난 지점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쏟아져서 이 구간 주의해서 지나려는 현장 제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충렬대로는 내성교차로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양방향 서행되고 있고요. 만덕대로는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신호 한두 번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연제구 중앙대로 시청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신호 한두 번 받고 있고요. 부산 진구 중앙대로 광무교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지체 흐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연수로는 신리 삼거리에서 망미 고개 방향으로 교통량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 망미교차로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서행 흐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낙동남로 따라서는 하고원교차로에서 하단교차로 방향 신호 한두 번 받고 있고요. 또 감천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서 감천사거리 쪽으로는 정체 없이 수월하게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유채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화창한 하늘 보기 어렵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 오늘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흐린 하늘과 함께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 4도로 출발해 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이 잠시 맑아진 뒤 수요일에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 9도, 습도는 60%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감기인 듯 감기 아닌 감기 같은 결핵.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결핵균 감염자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2주 이상 감기 증상이 지속되면 방치하지 말고 결핵을 의심해보세요. 결핵은 감기처럼 왔다가 매년 2,300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신도 결핵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결핵 퇴치, 부산광역시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합니다. 신랑 신부 입장. 아, 이게 뭔가요? 식장 안에 장애물이 가득합니다. 아, 신부가 예단의 벽에 걸려 넘어지네요. 신랑 역시 결혼식 비용에 넘어집니다. 참 안타깝네요. 검소한 결혼이 가치 있는 결혼입니다.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스튜디오 구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공단의 김우석 교수님, 또 남부경찰서 교통과 조한기 경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운전자, 보행자 모두 횡단보도를 지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감님께서는 어린이 횡단보도 교통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보행 안전 교육과 시설 보강도 중요하다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경찰에서는 네. 신학기 신입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를 보고 걸어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안전보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 진출해가지고 시청각 교육 후 각 반별로 학교 앞 도로 횡단보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횡단보도 녹색 신호시
횡단보도 우측 보행과 차를 보고 손을 들고 뛰지 말고 걷도록 네. 그 현장 실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남부경찰서는 작년에 올해도 뭐 계속 학교 앞에 그 교통정지 좀 해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내 총 2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등굣길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도리와 함께하는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대남 통일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네. 각 학교마다 일주일씩 지역경찰과 우리 남부서 교통입니다. 합동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설과 관련해서도 횡단보도 주변 그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그 횡단보도 쪽으로 좀 나오게 되면은 그 뒤로 물러나라고 우리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 보조장치라든가 네. 그림자 조명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광기 어린이 그 보호구역 같은 데는 그 아무래도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투광기 그다음에 펜스 이게 그 보도와 그 차도 사이에 그 펜스도 있지만 중앙선 펜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보도와 차도 사이에 그 펜스를 갖다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요. 아울러 그 가속 방지턱 있죠. 네. 방지턱 같은 거 그런 시설 보강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산경찰청에서도 옐로 카펫 그거나 아니면 노란 발자국 그런 걸 횡단보도 주변에 많이 도색하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한 가지 더는 네. 학부모님들께서 그 자제분들을 갖다 학교에 태워주시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학생들한테 위험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차가 그 각 이면도로 교차로마다 자꾸 나오다 보니까 차가 서로 엉켜요. 네. 그리고 학생은 학생대로 그대로 그냥 혼자 내리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는데 그러면은 그 통학 차량만 그 운전자들이나 그 동승보호자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부모님들께서도 학생을 갖다 문을 열어주고서 안전한 장소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네. 그리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그 통행 제한에서 그 말씀드렸는데 그 질문이 오시는데 통행 제한은 그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 통행 제한을 위반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8만 원, 9만 원 그렇게 합니다. 그건 분명히 그 단속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위반하신다면은 그 사진을 갖다 요새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찍어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우리한테 이 경찰서 민원실에 그 인터넷으로 갔다가도 신고가 됩니다. 네네. 참고하시고요. 경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9697 애청자께서 보내주신 의견이었습니다. 스쿨존에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놓고 시간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씩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차가 지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때로는 욕설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 시간 서로 바쁘겠지만 조금 멀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 시간에는 다른 길로 가는 방법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방금 경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벌점과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이런 경우 또 인증샷으로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이제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불이익 받지 않고 불편한 상황까지 초래하지 않도록 이런 거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도 도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불법 추정차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노출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이들이 무단횡단의 유혹을 받을 수 없게끔 네. 안전한 시설물 설치에 관공서나 관계기관은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보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이나 유치원의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법규 준수에 더욱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경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법규에 따르셔야 되고 그 벌점이나 범칙은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장소를 의식할 수 있게끔 확인시켜주는 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한데요. 뭐 아까 말씀하셨죠. 보행 신호 음성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속도 확인 시스템, 당신의 속도가 몇 킬로다, 초과했다. 그다음에 또는 경고 시스템, 그리고 도로의 모든 보행자들은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교통안전표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아빠, 저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교통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운전을 하고 횡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운전을 방해하는 어떤 운전자라는 생각보다는 내 가족 또 내 아이가 걷고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도로에서 임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례와 스쿨존의 통과 요령, 처벌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에 이제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우리 김세림 양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이 일명 이제 지난 1월 말부터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세림이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경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 운전자 의무 사항입니다. 그 통학버스 그 운전자 의무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그 전멸등 장치 그 작동법입니다.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전멸등이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위반 시는 범칙금이 승합 13만 원, 승용 12만 원, 벌점 30점이나 됩니다. 두 번째는 출발 및 도착 시 의무입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 아시죠? 네. 근데 안전띠 출발 해고 나서 출발 하셔야지 위반하면 과태료 6만 원입니다. 네. 예, 과태료가 6만 원이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이게 4만 8천 원에 해당하거든요. 벌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자장자리 구역 있죠.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 도착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 후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많이 게을리하십니다. 실제로 이걸 단속하려면 이런 것도 단속하냐고 많이 야단들 하십니다. 운전자께서는. 네. 근데 의외로 이것도 마찬가지 위반 시 범칙금이 승합 13만 원, 승용 12만 원, 벌점 마찬가지 30점이나 됩니다. 꽤 큰 위반 사항입니다. 예, 위반 사항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 동승보호자 있죠. 네네. 그게 2017년 1월 27일까지인가 유예가 됐지만은 지금부터는 그 동승보호자가 꼭 동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영세하고 그래가지고 아직 우리 경찰에서는 단속을 좀 미루고 있지만은 조만간 단속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동승보호자 반드시 동승해가지고 어린이가 안전에 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운전자 준수사항입니다. 요건 특히 일반 운전자분들이 좀 잘 들어주십시오. 잘 모르시거든요. 이거는. 부모님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 운전자도 마찬가지. 예. 네네.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 보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 영유아를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 때 그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입니다.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 운행하셔야 됩니다. 요거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린이는 차 앞뒤로 뛰는 경우도 있지만은 물론 통학 차량 운전자 동승 보호자분들이 보시겠지만은 요걸 갖다가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위반 시 네. 범칙금이 승합 10만 원, 승용 9만 원, 벌점 30점이나 됩니다. 마찬가지. 네. 그다음에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있죠. 네네. 이면도로 많잖아요. 그다음에 편도 1차로인 도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린이 통학 차량가 가게 되면 반대 차로에 있는 서 있을 때 그 반대 차로에 있는 차도 운전자도 마찬가지 정지했다가 서행을 하셔야 된다는 안전을 확인 후 운행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잘 모르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위반 시 범칙금이 승합이 10만 원, 승용 9만 원, 벌점 30점이나 됩니다.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니까요. 반대 방향에서 간다 하더라도 지금 반대 방향에서 통학버스가 섰을 때는 우리도 서행해서 살펴보고 지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어린이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뛰어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법 규정을 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 영유아가 타고 태우고 있다는 표시 있죠. 네. 어린이 보호 표지 뒤에 붙어 있죠. 스티커 같은 거요. 예.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앞지르게 하면은 마찬가지 위반 시 범칙금이 승합 10만 원, 승용 9만 원, 벌점 30점입니다. 네. 이것도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유사한 도색 및 표지 금지 위반입니다. 이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여객법에 따른 한정면을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구사구 이제 개학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린이 교통 안전에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빅데이터 교통정보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 상황실에서 최은지 게스트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발생한 교통사고가 총 19건인데요. 먼저 부산 진구에서는 5건의 사고가 발생했고요. 연제구, 강서구에서는 3건, 동래구와 해운대구에서는 2건, 북구, 사하구, 서구, 그리고 중구에서는 각각 1건씩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위험지역 탑5 알려드립니다. 먼저 1위는 송정 삼거리고요. 2위는 북부소방서 일대입니다. 3위는 서부산 삼거리고 이어서 4위와 5위는 좌천 사거리와 간만 사거리가 차지했는데요. 이어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 순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1위는 동서고가도로가 차지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현재 외곽 방향으로 범내골 나들목에서 방음터널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나실 때 시간 여유 두고 지나셔야겠고요. 이어서 2위는 서면교차로고 3위는 광안대교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4위와 5위는 백양터널 어기교차로와 황령터널이 각각 차지했는데요. 사고 급증 구간인 만큼 각별히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오전은 사고 위험지수가 7.6이고요. 오후 역시 7.5로 모두 사고 주의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스튜디오 구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조한기 경감님께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세리미법이 우리 운전자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작년 한 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어요. 통학버스에 대해서. 네. 근데 통학버스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께서는 처음에 법규를 잘 몰라가지고 단속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지키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교통법규를 잘 모르세요. 이렇게 위반을 갖다가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어린이가 승하차 시 정지 서행이나 네. 어린이 보호 차량 주행 시 추월 금지를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하고 계도를 갖다 병행하고서는 단속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59 애청자께서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요. 모든 것이 법을 잘 따라야 하지만 어린이 승합차의 위험한 정차가 더 큰 문제라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사님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차 시에는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공간에 정차를 해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붐비 있는 학교 앞이잖아요. 이 시간에 다 몰리니까요. 그래도 네. 차는 주정차 하실 때 네. 원래 보도블록 50cm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안전한 장소에 주정차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면 앞으로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 경찰 측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러자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파괴 효과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국민적 비난도 크고. 지난 3월 1일부터 우리 경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대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안전띠 미착용 및 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 있죠. 현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1743 애청자 질문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대표로서 말입니다.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4.5톤 이상 통행 제한 구서 나들목 지하차도에서 신촌교 구간입니다. 여기에는 동래 초등학교, 동래 여고, 분일고 등이 모여있는 구간인데요. 사진 찍어서 좀 많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100건 가까이 신고를 하셨다고. 하지만 단속은 벌금 처리만 할 뿐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경찰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아침 시간 덤프트럭이 주 운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셨는데요. 예. 그리고 공익신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실제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네. 우리 교통경찰들이 교통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손이 모자라가지고 단속이 안 된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칙금이 그게 배로 증가합니다. 일반 도로인 같은 경우 5만 원이 맞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8만 원, 9만 원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린이 통학 시간대에 좀 단속이 되도록 네. 우리 한번 심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도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나 또 유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이제 세리미법이 13년 3월에 충북 청주시에서 이제 세리미 양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저희들은 이제 현재 세리미
이 법에 따른 이제 운영자 운전자 교육을 2년에 한 번 교육을 받아야만 운영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기에는 3년 주기였는데요. 법이 또 강화되면서 2년 전부터 2년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급드렸지만 동성 보호자는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운전자는 의무지만 동성 보호자는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동성 보호자를 위해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끔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이제 도로교통공단은 통학버스 교육을 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교육 의무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 이제 교통 안전에 대해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돌아봤습니다. 우리 조한기 경감님께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열심히 이제 지도를 해주실 텐데요.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건 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국가적인 시책으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어려서의 교육은 평생을 함께 하니까는 여기에 대한 교육을 마치면은 교육이수 자격증 같은 걸 부여해가지고 운전면허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럴 때 필기 시험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고 항상 운전자나 보행자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다 내 가족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따지면은 집에서의 가족이지만은 전체 대한민국을 따진다면 가족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뿐 아니라 네. 각종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우석 교수님께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점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먼저는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통학버스 관계자만이 아니고 네. 통학버스와 함께 도로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이외의 운전자 운영자들도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기도 금도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네네.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금도를 학기도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제외가 된다는 거죠. 안전에서. 누구라도 안전에 대한 만큼은 예외할 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법이란 다소 공평해야 되는데요. 이제 영세학원의 경우 이제 보조금 문제 때문에 지금 동성자법이 의무화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2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15인승 이하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헌법 건에서도 영세학원의 경우는 보조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단속을 바로 정의하기보다는 경찰 자체의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이분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뒤에는 제대로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 조한기 경감님, 운전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흔히 어린이는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도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법규와 제한 속도를 꼭 지켜주시고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를 배려하는 안전운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김우석 교수님께서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배려를 하는, 어린이를 위한 배려를 하는 그런 운전자와 모든 시민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네, 5906 애청자께서요. 며칠 전에 손잡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서 있는데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지만 운전자와 이제 눈을 마주치고 건너는 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운전자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냥 쌩 지나가더군요. 제가 없었다면 우리 손자는 우리 아이들은 앞만 보고 건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네, 신호만 보고 건넜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부탁합니다. 네. 라고 당부 말씀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새학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우리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의 김우석 교수님, 또 부산 남부경찰서 교통과 조한기 경감님 함께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발빠르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부탁합니다. 네, 스튜디오 구사구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드려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